2016년 등록된 초신성 SN2016 APS에 관한 연구 결과가 2020년 4월 발표되었습니다. 공개된 연구 결과에 천문학계와 많은 천문학 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인류 관측사상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폭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초신성은 지구에서 36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와 더 가까운 별이 그런 식으로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성이란? 저희 채널에는 이미 초신성과 관련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고 그 중에는 태양이 절대 초신성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 가볍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고대 로마의 격언도 있으니까요. 모든 항성은 일정한 진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을 겪느냐는 그 별의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별은 그저 천천히 타들어가지만 다소 큰 별이 되면 일생을 마치기 전에 팽창하다가 결국 타다 남은 백색 외성만을 남기고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더 거대한 별이 되면 영예롭게도 화려한 마지막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죽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핵에 철이 쌓여서 붕괴가 일어날 때만 일어납니다. 항성의 물질은 중력 붕괴된 중심 쪽으로 떨어진 뒤 휘말리면서 폭발합니다. 이 사건을 곁에서 지켜본다면 아주 밝은 빛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부터 별은 전보다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거성과 백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에 한정된 현상으로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거성이 팽창하여 자신의 가스 외층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백색 외성이 그것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빼앗아오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물질을 너무 많이 먹은 백색 외성은 질량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욕심을 부리다가 신세를 망친 격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알려진 것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만든 원자폭탄 등과는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하지만 이런 초신성은 한편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만 멀리서 보는 편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초신성 여왕폐하 납시오. 초신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았으니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구에서 약 36억 광년 떨어진 먼 은하에 50에서 100 태양 질량을 가진 거대한 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무게를 가진 별은 O형 스펙트럼형에 해당합니다. 가장 뜨겁고 크고 밝고 파란 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별들은 거의 짧은 생을 살아갑니다. 길어봐야 아마 1억 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별답게 오늘의 주인공 역시 화려하게 폭발했습니다. 35억 년 전 인류는커녕 지구에 가장 단순한 다세포 생물조차 없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려 2016년이 되어서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여기엔 SN2016 APS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는 무척 밝은 데다 아주 드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한 연구자의 말에 의하면 이 주인공은 이른바 쌍불안정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희귀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핵에서 강력한 감마선을 방사하는 매우 무거운 항성입니다. 감마선은 항성의 외층에 있는 원자핵과 충돌하면서 전자와 양전자 쌍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기존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그때 감마선의 방사압은 항성의 바깥층을 밀어내고 중력은 반대로 바깥층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방사압이 약해지면 항성의 물질 전부가 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초신성의 설명을 위해 말씀드린 변화 과정이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다 더 강력합니다. SN2006GY나
SN2213-1745처럼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밝은 초신성 대부분이 바로 이 쌍불안정형 초신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별들은 모두 130에서 250 태양 질량이라고 하는 지극히 큰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질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항성은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인공의 질량은 그보다 더 작았습니다. 단순히 계산 오류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건, 예를 들어 두 거성의 충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걸까요?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별이 지구와 더 가깝다면? 이 대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파괴적인 파워를 가진 SN2016APS가 태양 가까이에서 폭발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방사선이 발생합니다. 태양계 근처에 거대하고 불안정한 별인 용골자리 에타별은 약 100태양 질량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폭발하면 그에 따른 방사선은 엄청난 오로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 주의 궤도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국제 우주 스테이션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마저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밤에도 황혼의 어스름한 밝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에타별의 빛만으로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에타별 폭발은 장기적으로는 지구상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층이라고 하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폭발이 그보다 더 강력하고 초신성 위치가 지구로부터 100광년 앞이라든지 코앞에 놓여 있다면 대참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천문학자들이 별의 이상현상을 깨닫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정부에 경고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발은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점점 타들어가며 마침내 태양도 몰라볼 정도로 밝아집니다. 폭발이 더 가까이에서 일어나면 그 이상의 밝기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열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의 물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 수분이 지표를 뒤덮는 비구름을 만들어서 하늘의 화구로부터 우리를 잠시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아마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화재가 가라앉으면 맹렬한 폭우와 홍수, 폭풍우의 시작입니다. 급속한 빙하 용해로 인해 해안부에는 거대한 해일이 덮칩니다. 빛 못지않게 위험한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감마선 버스트입니다. 초신성이 보이는 지구상의 지역에서는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방사선 장애가 나타나며 광범위한 토지가 피폭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며 이전부터 쏟아지고 있던 우주 방사선에도 무방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초신성은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눈부신 빛은 사라지고 감마선의 강도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재해 이후의 개척은 지구에 있어서 힘겨운 길이 될 것입니다. 애초에 개척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사선으로 인해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했던 대재앙을 거론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4억 5천만 년 전 해양 생물종의 85%가 멸종한 오르도비스기 말의 대멸종이 초신성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그럴 참사가 일어날 걱정은 없습니다. 태양 주위에 SN2016APS와 같은 폭발을 일으키는 항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 대재해는 시뮬레이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은 공상게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세상의 종말 시나리오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